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전 장담합니다. 4월 1일이요? 예, 왜요?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의 예, 눈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방. 예. 아, 오케이.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잖아요. 4월 1일 날 개봉될 A라는 다큐를 보시면 감시자들이죠. 예, 아마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네. 세상이 완전히 거기도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정말 충격적인 지금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했던 2에서 3%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러면 스포일러 하나만 해주세요. 해킹이 가능합니까? 100% 가능합니다. 어허. 그것도 됐어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었다니까요.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 수신 장치 같은 거는 빼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근데 저도 이제 네. 한때는 어렸을 때는 그 프로그램 좀 만졌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안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를 건드릴 수 없도록 제3의 코드, 비밀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도 이 소스 파일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4년째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천안함이건 세월호건 개표 조작이건 음모론을 안 믿어요. 그들이 얼만큼 조작할 수 있고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덮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언론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면요. 그분을 제가 고소해버릴 생각입니다. 고소전에 짱돌 한번 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생각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진실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선관위는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사건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관이고요. 좀 준엄한 기관으로 인식됐어요. 설마 선관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렇죠.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설마.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상식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막가파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더 먹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런 거를 조작하고 하려 그러면 선관위라고 하는 그 사법기관 전체다가 담합해야만 가능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일어난 현상을 잘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전부 어떻게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냐.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이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 실제 한두 명만 알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말 이해가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선관 디도스 문제에 관련한 건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디도스도 아니라는 예. 걸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디도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대. 보도가 정식적으로 나오면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진실 파헤치는데 같은 야당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정말 방해되고 힘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선거 관리를 하는 조직이 왜 사법기관이어야 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기관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을 둔 데는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그죠? 그다음에 선관위 각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들은 부장판사급이에요. 이분들이 조작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묵인하거나 조작을 모르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 사법기관이 그 사람들을 조사하거나 처단하거나 할 수가 문제 없죠. 삼지를 못해요. 동료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자료 가운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발장을 제가 제출을 했는데요. 하나는 춘천 같은 경우에 밤 9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밤 9시 24분에 개표가 끝난 그 춘천시 동네 몇 군데에서 어떻게 7시 30분 단위에서 방송에 나가버립니까, 결과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분류표가 1680 주민이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49%에 가까운 800표 가까이가
미분류표로 분류가 돼요. 기계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전산으로 나온 거는 6대4가 나오지만 손으로 분류한 거는 8대2 나오는 이런 결과. 결국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한 행위들. 예. 그래서 부정선거로 해서 춘천집 그 선관위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광주 북구에서 위원장 도장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네. 최인규 부장판사. 한쪽 도장은 최인규, 한쪽 도장은 최인규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광주 북구에 105개 선거구가 있는데 투표구가 있었는데요. 105개 중에서 75장은 오리지널 도장이 찍혔고 30몇 장은 새로 판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제가 이건 부정선거의 위조에 해당한다 해서 창원지검의 김은정 검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김은정 검사한테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는 코멘트까지 달아서 창원지검에 제가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니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뉴시스 기자가 이제 와서 붙어서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장판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장님, 도장 어느 거 가져갔습니까?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럼 이쪽 거 맞습니까? 맞다. 근데 이 도장은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럼 직원들한테 뭐 확인해 보십시오. 10분 뒤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맞네요. 도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도장을 위원장도 모르게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모든 투표가 끝난 그 다음 날 찍는 행위는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선관위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장이 두 종류라도 문제될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이걸 만들어서 찍은 거 아니야. 그렇다. 그럼 위원장한테 보고하지도 않고 찍은 거 아니냐.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왜냐 사법부에서도 이걸 만약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전국의 선관위에 있는 판사분들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나는 그 부장판사님이 이 내용 부정개표의 내용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혀 몰라요. 모르고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소한의 지휘 책임, 전체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유죄 판결 받아야 돼요. 전국에 그렇죠. 수십 명의 판사들이. 이거를 검찰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럼요. 선관위 조직은 가장 엄중한데 사실은 판사들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상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상태. 평상시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만하고 그런 상태에다가 선거 때만 주로 그분들을 오셔가지고 결제해주고 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네. 보는 게 만약에 수개표를 하면 투표한 곳에서 문구를 잠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까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명단만 만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표하는 용지에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어서 어떤 국민이든 내가 결과가 지금 그대로 잘 보존되는지 보고 싶다라고 소송을 했을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메커니즘. 지금은 1년 번호가 없잖아요. 예. 선거 끝나고 교체해버리면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몇 가지 시스템만 갖추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선거 있을 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맞습니다. 시리얼 넘버 같은 거는 원래 있던 걸 없앤 거거든.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결국 퇴보하고 있는 거야 선거 시스템이. 부정을 하도록 방조한 결과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도장이 의도적으로 그게 만들었죠.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 경우는 명확하게 이름과 인이 들어있어서 구분이 되잖아요. 똑같은 도장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하죠. 이거는 그래서- 밝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쪽에 자기들 쉴드는 어느 정도 업무 효율성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겠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분명히 그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실수가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일관된 변명은 차고 실수잖아요. 그리고 개선할 여지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 안 해요. 사실은 선관위는 최근에 왜 그 문제 없다 이렇게 시민의 눈이 밝혀낸 것 중에 불법 노트북 들어와 있다는 것도 그렇죠. 영상으로 밝혀낸 거고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선거 중에는 나경원과 박원순 시장의 선거에서 이상하게 강남 3구를 제외하고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부지자 투표는 다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그거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시상철 대표님 얘기했는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 최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미분류표입니다. 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영화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예. 미분류표가 흘러나오는 데는 선거를 감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요. 예. 그냥 줄줄줄줄 뒤로 나서 나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는 오차가 제로인 100% 오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완벽한 기계인데 어디에서 오차가 있냐? 노트북에 있습니다. 오차가 나도록 만드는 거죠. 만드는 프로그래밍 된 거죠. 기계는 증명이 됐더라고요. 거의 오차가 없어요. 한틀 시스템 예.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만든 기계가 바로 우리 그 돈 찾는 기계잖아요. 예, ATM기. 그죠? 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혼선이 난다고 그러면은 국가 경제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사람이 이게 보면 기계가 나쁜 거야? 이렇게 기계만 보고 있는데요. 기계는 거의 오차가 없는 아까 돈 세는 그 오차 있는 거 봤어요. 만약에 10만 원 차인데 20만 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또 요즘은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섞여 나오는데 5만 원짜리 5장이 6장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기계는. 근데 그 기계를 컨트롤하는 누가? 예. 정확하게 오차가 나게 만든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는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죠. 컴퓨터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정 간격으로 랜덤하게 몇 장씩 저리 주라는 명령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랜덤으로 세 장이 반드시 저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랜덤으로 1초간 예를 들면 쭉쭉쭉쭉 분류를 하다가 1초 동안 랜덤을 줘버리면 1초 동안 두세 장은 휙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 가능한 것이 전산을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충격이 될 겁니다. 사회적 논란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번지 덮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뭐 정권도 바뀌었는데 굳이 이런 논란 만들어 다시 파헤칠 필요 있어?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뜨끔하실 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 그런 사람은 개무시해 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진보시키지 못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시발단 위의 분들, 일베일 위의 분들의 반론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전자개표기는 민주정부 때 도입된 거다. 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나는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하면 빨리 시스템을 환원시켜가지고 수개표로 다시 바꾸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것도 지금 네. 잘못으로 밝혀졌죠. 한나라당이 법안을 이미 만들어 놓고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법이 이전에 통과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는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그 법안은 이미 그 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 이미 통과시켜 놓은 법입니다. 다수일 때.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칼을 가지고 음식 만들 때 쓰느냐, 그죠? 남을 해치는 데 쓰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썼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천안함이나 세월호나 부정선거에서 신상철 대표님처럼 자기 희생이나 또는 그 희생을 담보하고서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분이 없었다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상철 같으신 분들이 어쨌든 역사를 만들고 그래서 신상철 같은 대표님이 계시길래 저 같은 행동하는 또 시민의 눈이 만들어졌고 이제 더 이상 절차상의 부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100% 지켜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신상철 대표님께서 새날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주 안 나오시더라도 우리들의 어떤 정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 정신적 맞아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또 우리 푸른 나무님이 몇 번 연락도 주시고 해서 이제 저도 달려오고 싶지만 좀 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뵀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제가 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 되면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제가 말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정말 아까 신상철 대표님이 말했던 2에서 3%가 어떻게 조작되는지를 과학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러면 스포일러 하나만 해주세요. 해킹이 가능합니까? 100% 가능합니다. 어허. 그것도 됐어요. 30초도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미심쩍었다니까요. 그 노트북에 와이파이 수신 장치 같은 거는 빼고 했어야지 이 사람들이 무슨. 근데 저도 이제 네. 한때는 어렸을 때는 그 프로그램 좀 만졌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안 장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알 겁니다. 이 프로그램 소스를 건드릴 수 없도록 제3의 코드, 비밀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으로도 이 소스 파일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이 팟캐스트를 이제 4년째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야당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천안함이건 세월호건 개표 조작이건 음모론을 안 믿어요. 그들이 얼만큼 조작할 수 있고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고 덮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언론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면요. 그분을 제가 고소해버릴 생각입니다. 고소전에 짱돌 한번 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생각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 마인드가 오히려 진실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 선관위는요 국민들한테 사실 이런 사건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기관이고요 좀 준엄한 기관으로 인식됐어요. 설마 선관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렇죠.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설마 이것도 사실은 의혹 사건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천안함 만큼이나 파괴력이 큰 사건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선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국정농단이 사실 가능했다고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표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이것도 진실을 밝혀야 될까요? 이게 밝혀질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4월 1일이면 밝혀질 겁니다. 전 장담. 4월 1일이요? 예, 왜요? 기다리십시오.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뭔가 있군요. 시민의 예, 눈에서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있구나. 예, 한 방. 예. 아, 오케이.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잖아요. 4월 1일 날 개봉될 A라는 다큐를 보시면 감시자들이죠. 예, 아마 뒤집어져 버릴 겁니다. 네. 세상이 완전히 거기도 저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정말 충격적. 실제 한두 명만 알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정말 이해가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선관 디도스 문제에 관련한 사건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디도스도 아니라는 예. 걸 밝혀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디도스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했대. 보도가 정식적으로 나오면 거기까지만 믿어요. 그렇죠.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진실 파헤치는데 같은 야당 지지자들끼리 그러면 정말 방해되고 힘 빠져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선거 관리를 하는 조직이 왜 사법기관이어야 되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기관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을 둔 데는 그만큼 공정성을 담보할 거라고 착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 각 왜냐하면 그거를 인정하기에는 자신이 상식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몰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막가파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게 더 먹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야, 그런 거를 조작하고 하려 그러면 선관위라고 하는 그 사법기관 전체다가 담합해야만 가능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이 일어난 현상을 잘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부 같은 경우도 천안함 사건만 해도 그 국방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이 전부 어떻게 여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겠냐. 조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한 부분이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